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지난주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도리치 카페 회원들하고 5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며칠 전이야, 제가 부동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안의 모든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꼭지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뛰어드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뛰어드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 부동산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파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지금 이 순간, 일주일 만에 1억씩이 올라가 버리는 이 순간에 지금 뛰어든다는 것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조금 공부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를까요? 이렇게 오르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젊은이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집 하나, 운이 좋아서 하나 샀는데 1억씩이 오르는 이 마당에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다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죽으라고 일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요, 몇 년을 해야 1억을 모아요? 그냥 대강 계산해서 8년을 모아야 됩니다. 8년.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자갔다 일어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1억씩이 뛰어버리니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다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 아파트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이제 여기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해서 지금 서울이 2015년에는 16,000세대, 2016년 39,000, 2017년 37,000, 2018년 금년에 39,000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4만, 내명년에 35,000, 2021년은 2,976세대. 물론 이것은 2021년은 아직 승인이 다 된 분양 승인이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럽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2015년에 8만, 2016년도에 9만 1천, 2017년도에 12만 5천, 2018년 금년 17만, 상당히 많죠. 내년에는 좀 떨어집니다. 12만 7천 세대, 그 다음에 2020년에는 7만 7천 세대, 21년도에는 12,000세대로 팍 떨어지죠. 물론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수도권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 30만 원 늘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보면 2015년에 11만 2천 세대, 16년에 14만 1,000세대, 17년도에 18만 1,000세대, 금년 18년도에는 23만 1,000세대, 19년도에 내년도에 18만 6세대, 18만 6천 세대.
20년도에는 12만 8천 세대 그렇게 공급이 되는데요. 서울은 매년 적정 필요량이 4만에서 약 5만 2천 세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지금 4만이 넘는 것이 내년에 4만이 넘어요. 내년에.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쭉 4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공급량이 2015년부터 공급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서울은 일반적으로 4만에서 5만 2천 호가 적정 수준이라 매년 공급돼야 될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2014년에서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평균 3만 3천 호가 공급됐다고 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만 3천 호 정도 공급이 됐다고 한다면 대략 만에서 2만 호 정도가 부족하죠. 뭐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서울 분양 준공이 10만 7천 호, 1회가 1만 2천 호, 미사는 1만 5천 호. 그래서 대략 13만 4천 호가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멸실이 또 돼요. 서울은 재건축이 되죠. 멸실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이 많이 됐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 착공 물량이 대략 12만 2천 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멸실은 대략 12만 호 되지 않겠어요? 12만 호. 그래서 멸실과 공급을 계산해보면 별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급량을 쭉 볼 수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강남 3구가 절대적으로 송파는 이제 공급이 좀 많죠.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도 약 한 만 세대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 옛날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제 금년 겨울부터 입주가 되겠죠. 근데 강남, 서초, 강동구는 멸실주택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원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죠. 노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데 또 용산구, 중구 이런 데는 지금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죠.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왼쪽 표를 보면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부족한 것은 과천은 이제 또 멸실주택이 많죠. 그 다음에 안양, 의왕 이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고 며칠 전에 지금 어젠가 9월 6일 날인가 7일에 보니까 살짝 정보를 보니까 이쪽에 이제 서울에서 공급을 진행한다고 하는 지역이 이쪽 과천, 의왕, 성남 이쪽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수도권 서울은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고 경기도는 일각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용인, 화성, 오산은 조그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있어서 오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도 힘들고요. 또 저 우측으로는 보니까 의정부,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파주, 고양, 그 다음에 김포. 최근에 이제 김포, 고양이 다리를 놓아갖고 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파주, 고양, 김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 쪽은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114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양적 완화를 중단시키고 금리를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미국 금리는 차츰차츰 인상을 해가는 과정에 있었죠. 2015년 말경부터 미국 금리가 올라 있고요. 지금은 약 2%대 금리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쭉 저금리를 2015년부터 저금리가 유지됐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0.5% 올려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1.5%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한국 금리도 2018년도에 3번 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전망을 다 했었는데 금년에 한 번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군 이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창업을 해봤자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갈 곳을 잃었는데 금리가 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으로 고정자산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잡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란 것은 항시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르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폭발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자 일시적인 효과는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돈이 또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벼룩 잡다가 초가 3칸을 태우는 꼴이 되어서 당분간 금리 인상도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금방 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1.5%밖에 안 돼서 저축으로 가봤자 이제 은행에 지금 제2금융권에 가면은 특별 상품을 팔아요. 한시적으로 2.5 예금 금리를 적용하겠다 막 그렇게 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으로 흘러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무역 전쟁 벌어지는 상태에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상당히 재미를 못 보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 그 돈이 또 부동산으로 흘러올 수 있는데 주식시장 자체에 가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주식도 단타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에서 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은선 서울시장이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위한 건강한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0일 방송된 JTBC 설전에 출연해서 현재 11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이 있다며 이들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자금이 서울 지역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나왔다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만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돈이 너무나도 풍부하다 보니까 이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부동산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이 아니 이 유동성 자금이 갈 수 있는 퇴로를 부동산 말고 다른 퇴로를 열어놔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쪽에다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밤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장관들은 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물론 연구하겠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안 자고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아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서울. 팔 물건이 없다. 팔 물건이. 지금 시장에 나가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5억 내놨는데 5억 딱 입질하면요. 바로 물건 들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너무나 비싸서 못 사요. 너무나 비싸서. 그리고 사실은 강남 쪽에는 매물도 별로 없고요. 또 뭐 강남은 제재가 많다 보니까 쉽게 또 투자자가 가지도 못하고 사실 강남 쪽은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번졌어요? 마포, 용산, 성동구로 번졌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월 말인가 7월 초에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죠. 여의도를 싹 한번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또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를 지화화한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마감됐던 4월 달부터 암암리의 부동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서울시장님 이 말 한마디에 완전 서울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죠.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자체별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상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죠. 그랬는데 다시 우리 서울시장님이 강북개발 1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다 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 난리가 났고 이때 시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들어가 버렸고 하루아침에 일주일 사이에 1억 정도가 올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8.27 대책 이후에 서울 개발은 잠정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잠잠해지지 않아서 급기야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 안에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1가구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가 3년으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참 또 다른 물금 잠금 현상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2년 보유하고 2년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것이 3년으로 늘어나면 결국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걱정되는 물건입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기로 매매를 할 때는 양도세가 66%를 내야 돼요. 66%. 양도 차익이 1억이었다면 6,6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도록 지금 만들었다. 제 생각은 양도세를 확 낮추면 지금 물건이 시장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으로 다 이것을 떼우려고 하니까 시장에 물건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건이 잠겼다.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누가 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결국은 투자자들이 했겠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들이 했겠습니까? 결국은 주택을 많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무기간이 4년과 8년이죠. 근데 세금 혜택을 보려면 5년과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주택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울에 약 30만에서 40만 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다고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갖고 있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서울에 거래되는 양의 상당한 부분이 물건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물건이 없겠죠. 이렇게 이제 오늘은 서울 아파트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정부 대책이 나올 건데요. 그때 정부 대책이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카페에서는 내일 토요일이죠. 우리 또수님이 공개 강의를 하고요. 또 10월 달에는 우리 배짱님 세무사죠. 배짱님의 세무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세금에 대한 걱정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10월 4일인가 5일인가 첫째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세무특강을 할 건데 그때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문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공지문을 참고하면 세무특강 공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셔서 세무특강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은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만큼 부동산도 환절기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요동치는 부동산 현장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